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비 에비에이션, 티커 JOBY에 대해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최근 주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비, 미래항공 모빌리티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 중 하나죠. 맞아요. 특히 EVTO의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다들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최근에 두바이에서 시험 비행 성공 소식도 있었고요. 또 FAA 인증 절차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죠. 네네. 근데 또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좀 핵심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현재 주가가 한 16달러 선이네요. 시가총액은 140억 달러 좀 넘고요. 네,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6월 초에 목표가 딱 찍고 나서 매도 압력이 커졌다. 그래서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단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깨지면서 한 2주 정도는 좀 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 추세선 이탈이 그런 의미군요. 네. 약간 비팔, 리듬 분석 이런 것도 단기 하락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단기적인 기술 지표랑은 별개로 재정 상태는 좀 봐야 해요. 이건 꽤 튼튼해 보이거든요. 아, 재정 상태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랑 단기 투자 자산이 7억 달러 넘게 있다고 나왔고요. 네, 상당하죠. 특히 토요타에서 5억 달러 투자받은 거 포함해서 총 8억 9천만 달러 이상 유치했다는 점이요. 와, 이 정도면 운영자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투자 유치 규모가 상당히 크죠. EVTO에 개발하고 인증받고 또 초기 생산 시설 만들고 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현금 가지고 있다는 건 조비가 계획대로 사업 끌고 갈 체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장 자금 때문에 어려워질 위험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일단 자금 걱정은 좀 덜었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두바이 비행 소식이 눈에 띄던데요? 네, 그 두바이 비행이요. 2025년 6월에 첫 파일럿 전환 비행 성공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파일럿 전환 비행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비행기가 뜨는 거 이상이에요. 조종사가 직접 타서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모드 있잖아요. 헬리콥터처럼. 네네. 거기서 앞으로 쭉 나가는 수평 비행 모드. 비행기처럼요. 이 두 모드 사이를 부드럽게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실제 승객 태우고 도심에서 서비스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허들인데 그걸 넘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두바이 성공은 그래서 상용화 기대감을 확 높인 이벤트였어요. 이야, 실제 운영 능력을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미국 내 상용화를 위한 FAA 인증은 어떤가요? 자료에는 최종 5단계 시험 비행 중 80%를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네, 맞아요. FAA 인증이 사실상 상업 운항을 위한 최종 보스죠. 그렇죠. 마지막 5단계라는 게 기체가 정말 안전한지, 믿을 만한지, 성능은 어떤지 거의 극한 조건까지 다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남은 20%에는 어떤 과제들이 주로 남아 있을까요? 아마 가장 까다로운 비행 시나리오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제출한 서류들, 최종 검토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조비는 이걸 2026년 상업비행 시작 목표에 맞춰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네. 이 최종 승인 시점이 언제냐가 전체 상용화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 기술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고 돈도 있는데 단기 주가 조정이나 이 규제 승인이라는 변수가 딱 버티고 있는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료 보면 투자 전략도 단기, 스윙, 중기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4.7달러, 11.5달러, 9.0달러 이런 구체적인 가격대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분석을 기반으로 나온 걸까요? 네, 그 가격대들은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 도구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 결과 같아요. 아까 말한 추세선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V8 리듬 분석 이런 것들이요. 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예를 들어 14.7달러는 최근에 깨진 단기 추세선 근처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이 좀 볼 수 있는 자리겠죠. 네.
11.5달러는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걸 생각하고 분할로 좀 사모으는 스윙 투자 관점일 수 있고요. 9.0달러는 더 길게 보고 두바이 상용화 같은 진짜 모멘텀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지지선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시간 관점이나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트윗 측에서 2만 명 넘게 보고 있고 메시지 양이 막 284% 늘었다는 내용도 있고 레딧에서도 토론이 활발하다고요. 네, 확실히 시장 기대감이 크다는 증거죠. 스탁 트위치 메시지 급증이나 매수 심리가 우세하다는 건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네, 레딧에서 펀딩 전략 얘기하고 그런 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따라 사는 걸 넘어서 기업 펀더멘탈이나 전략까지 깊게 고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 다만 이런 커뮤니티 열기가 항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참고는 하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항상 냉정하게 봐야죠. 자, 그럼 종합을 좀 해보면요. 조비는 일단 튼튼한 자금력, 그리고 두바이 비행 성공이나 FAA 인증 진척 같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그리고 어쩌면 이비톨 산업 전체의 숙제인 규제 승인 지연 리스크, 이것 좀 무시할 수 없고요. 정확합니다. 그 기술 개발 성과랑 실제 돈 버는 상용 서비스 사이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 특히 규제라는 아주 큰 산이 있는 거죠. 네, FAA 최종 인증이 언제 나고 실제 서비스가 계획대로 시작될 수 있느냐. 이게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랑 주가의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토요타나 두바이 정부 같은 파트너십이 강력하긴 하지만 결국은 규제 당국 승인이랑 안전 운항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파트너십은 분명 큰 힘이지만 결정적인 열쇠는 규제와 안전입니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이 까다로운 FAA 규제 승인이 생각보다 더 늦어진다면요. 네. 조비가 그동안 쌓아온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 토요타나 두바이 같은 곳들이요. 이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버틸 충분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아무리 기술이 앞선 기업이라도 결국 규제 지연이라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